저는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공부를 하러 왔고요. 또 연수생 입장에서도 참여를 해보고, 또 연수 운영도 해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중스토링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25분인데요. 점심시간 전에는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간간히 말씀드리고, 많이 드릴 말씀이 많지 않아서. 제가 오늘,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 거는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는데, 왜 제목이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귤이 담임 선생님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칭찬하는 101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3월 달에 NSTA 내셔널 컨퍼런스 필라델피아에서 있으면 거기 갔던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리노이 과학전람회가 있어요. 일리노이 주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학전람회 갔던 거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 칠드런스 뮤지엄 갔었잖아요. I love children's museum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여기 하면 뭐 공부하는 거 그런 부분을 할 건데 아마 거기까지는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귤이 담임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귤이 담임 선생님, 귤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1학년 사실 2학기죠. 여기는 가을학기 시작이니까 겨울에 왔는데 2학기에 시작했는데 담임 선생님을 귤이가 되게 좋아해요. 성함이 미세스 제니 씨라는 선생님인데 동영상 하나 보시죠.
그냥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그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교감이 참 좋았어요. 그게 이제 뭐 미국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실 교사 한국의 뭐 1학년 담임 선생님들 굉장히 또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잘 만난 것 같고요. 주기가 교육이라서. 그 다음에 그 학교를 갔다 오면 어느 날인가 되게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친구가 한 명 되게 늦게 왔대요.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막 반갑게 얘를 어서 오라고 지금 왔는데 막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혀주는 모습을 보여서 규리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원래 한국에 되게 무서우신 분이 유명하신 분이 하고 엄청 혼나잖아요 늦게 오면.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좀 하나의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말은 안 되지만 그냥 가서 앉아서 뭐 이렇게 하고 선생님 하시고 칭찬을 또 많이 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요 동영상은 저도 선생님을 한 3번, 4번 이렇게 가서 뵙고 인사도 하고 뭐 우리 아이 사실 궁금하잖아요. 적응은 잘하는 분인데 그런 거 이제 여쭤보러 가면 뭐 항상 잘한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그러니까 1학년 마지막 날 뭐라도 이렇게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선생님 드렸더니 이제 선생님도 되게 좋은 저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방학 때 편지를 보내셨어요. 집으로. 뭐 이런 감사의 편지를 보냈는데 저도 한국에서 교사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 보면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되게 뭐 불만도 많으시고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또 저희도 그만큼 또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서로 이렇게 깎아먹는 작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뭐 정말 어떻게라도 아이들 좀 잘 좋은 교육 시키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많이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는 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참 같이 교감을 갖고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강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재미있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아이를 칭찬하는 101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유치원을 이렇게 단위 유치원을 알아보고 다니다가 그 디렉터 책상에 붙어 있는 포스터였어요. 근데 미국 교실에 가면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사진하고 크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대학교 이렇게 복도 같은 데 가서 포스터들이 많이 그런 게 되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재밌게 봤던 거는 칭찬하는 표현이 101가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칭찬은 중요하다고는 얘기하지만 너 참 잘한다. 잘했어.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선생님들? 아이들을 칭찬하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화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아이들한테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좀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시스템으로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 학교의 모습은 어떨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수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PTO를 한번 들어가 봐라. 학부모에 들어가면 정말 그 학교에서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들을 깊숙이 관여하고 볼 수 있으니까 다음 학기에는 제가 한번 거기를 들어가서 한번 학부모 입장에서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NST는 한국에서도 선생님들이 매년 이렇게 많이 오세요. 과학교사 모임에서 오시는데 저도 한국에 있을 때 NST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에서 미국의 과학교사들이 다 모이는 학회예요. 뭐 학회라기보다는 학회는 좀 교육적인 성격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규모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과학교사, 과학교육자, 그런 과학 교구 업체, 뭐 출판사 그런 게 종합적으로 모여서 큰 컨퍼런스를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해서 제가 미국에 가서 꼭 가고 싶은 곳이 여기여서 갔었거든요. 지금 보이는 거는 여기는 이제 미국의 과학교구 업체들이 와서 전시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네 제품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또 자체적으로 막 워크숍도 하고요. 뭐 우리 제품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사야 되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그래서 많이 얻을 수 있고, 뭐 아주 좀 대단하죠. 뭐 그러니까
학교 가면 이렇게 박스로 배달이 오잖아요. 과학실험 박스가 그런 박스들이 결국은 이런 교보업체에서 제작한 키트들이 키트가 들어있고 교과서가 들어있고 교사용 기부서가 들어있고 박스만 뜯으면 이렇게 뿌리면 수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에요. 근데 가격은 많이 비쌉니다, 사실은. 예. 자기네 그 홍보를 하기 위한 거고. 뭐 여기는 지금 셋째 날인가 이 지역별 모임이 있었어요. 뭐 일리노이면 일리노이, 뭐 뉴욕이면 뉴욕 이렇게 지역별 모임을 하는 거고요. 간식 같은 거 제공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워크숍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잠깐 살펴보면요. 한 4일 동안 계속 워크숍을 해요. 그러면 이런 두꺼운 책자를 3권을 줘요. 그럼 그게 매일매일 하는 워크숍에 대한 정보예요. 인트로덕션. 그럼 본인이 시간표 짜서 내가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지를 시간표 짜야 돼요. 그래서 뭐 10시 들어가니까는 뭐 1층에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2층 어디, 그래서 시간표를 본인 관심사를 하면 짜서 들어가면 이거는 누가 워크숍 강사를 하냐?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강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학회나 무슨 강연을 하면 강사비를 다 받잖아요. 그리고 재료비도 받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거를, 그래도 재료비는 줘야 되지 않냐. 지역교육청 행사하고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본인이 들고 와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대신에 이분들은 뭐냐, 내가 NST에서 한번 발표해봤다는 게 하나의 프라이드가 되는 거죠. 그걸로 해서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공유하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캐롤라이나 바이오로지 컴퍼니에서 운영하는, 이거는 기업체에서 하는 워크숍이었는데요. 자기는 제품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곤충 수업을 받았잖아요. 그 곤충 수업과 좀 연관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좀 쉽게 얘기하면 저희 말하면 쥐며느리예요. 이거 무슨 실험이 딱 느낌이 오시죠? 패스리디시에 저쪽은 까만 도화지를 넣고 저쪽은 하얀 도화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쥐며느리가 어디를 더 선호하는, 그걸 이제 설계해서 하는 거예요. 현실험 설계를.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몸에다가 실을 묶었죠. 그래서 얘가 얼마나 끌고 다니는지, 동전을 몇 개 달아줄지, 곤충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쪽에서 키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한다고 쫙 줄여주는군요. 이거 이제 개미가 가지고 하는 활동인데요. 개미가 지금 여기 보면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주입거라고 보시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자기 사인을 한 다음에요. 개미가 이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보면 향기나 뭐 그런 볼펜 있잖아요. 그걸로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개미를 넣으면 걔가 그 개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곤충학 수업도 들었고 NST에 갔다는 것들에 대한 관점을 좀 제가 나름대로 정립을 해보면, 저희가 뭐 식물이든 곤충이든 뭐 어떤 거든 대부분 분류학적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곤충의 뭐 이게 어느 목에 어느 과에 속하고 그런 것들을 분류하는 거를 대학에서도 사실 그런 분류, 식물 분류, 동물 분류를 했는데, 과연 분류라는 활동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분류를 전공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또 그걸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NST에서 했던 워크숍이나 곤충학 강의나 맥락은 뭐냐, 곤충을 갖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학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갖고 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라는 학문적인 대상이 아니라 곤충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리학 실험하면 수레에다가 추를 달고 그게 어느 정도로 속력으로 가는지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곤충을 이용하는 거죠. 수레 대신에 곤충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곤충과 놀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관점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2개 했는데, 이건 지난번 수업에 나왔던 거죠.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이게 패스리디시에다 배양을 하는 건데, 장난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황광물질 그걸 이용해서 이런 색깔이 나오게 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플레밍 폐렴균 그거를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이 이거와 그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세균들을 배양해서 이걸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폐렴균이라는 페트리디시에 배양을 하면 이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배경적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쨌든 페니실린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배경에는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계속 장난을 한 거죠. 그리고 막 오염되잖아요. 오염되는 과정에서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렸다고. 예. 이게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지금 소장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갖고 놀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곤충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저번에 이만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한국에 없잖아요. 스물스물 이렇게 우리나라만 지금 깡총깡총 뛰어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런 머티리얼의 문제들은 또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연수기간 중에 서원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 있었어요. 서원희 선생님 지렁이 아이디어를 막 선생님한테. 네. 지렁이는 쉽게 구하실 수 있죠? 네. 네. 영재반 수업하실 때 이걸 하셨었대요, 지렁이를. 네. 지렁이 가지고 어떻게 탐구 활동을 했는지. 네. 제가 영재 수업하는데 눈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수능 해방을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수능 논문 가지고 하는데 뒤에 공막만을 이렇게 잘라요. 공막이 되게 질기잖아요. 그걸 잘라내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둡게 하는 맥락만 좀 아주 얇은 한 겹이 있어요. 근데 그 한 겹 때문에 안에 밑에 앞쪽에서 이렇게 프레쉬를 비춰도 전혀 빛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다음에 맥락막을 살짝 흔들을 찢어지면서 빛이 이렇게 통과를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래쪽에서 프레쉬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뒤에 빛이 어느 정도 통과해서 측정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할 수 있어요. 이런 지렁이 같은 경우는 눈이 없잖아요. 어떻게 빛을 감각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 보고 스스로 탐구 계획을 세우더라고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조가 작업 프로젝트인데 너무나 다양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밝은 건 좋아하지 않고 어떤 걸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반은 아까 그림처럼 빛을 주고 여기는 빛을 주지 않고 가리고.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렁이가 우리가 모두 다 어두운 곳으로 갈 거라 생각했을 때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변이 통제가 덜 됐나? 아이들이 생각을 다르니까요. 그러면 열과 관계 있는 게 아닐까 애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열을 어떻게 차단을 할 것인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거기 되셨나요? 다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오후에 1시간을 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실정에 맞는 그러한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게 학생들이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어가면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아이디어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아마 수업에서도 많이 활용하셨을 거예요. 저거 이제 빨대 하나에다가 도화지 2장 잘라가지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뭘 하냐면 모형항공기 경진대회를 하잖아요. 지금 안 하는 시도도 있고요. 경기도는 지금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업체 아카데미나 그런 데서 막 고무동력 글라이더에서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과학이나 행사만 했다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거기 설계도대로 애들이 만드는 건데 그냥 이런 빨대 하나하고 기본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빨대 하나하고 도화지를 가지고 멀리 날게 한다던가 빨리 나르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설계를 해보는 거죠. 다양하게 해볼 수 있잖아요. 재료도 간단하고 지금 이것처럼 날개를 2개 달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워크숍에서는 3개를 달아보기도 하고요. 사이즈를 작게 크게 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제한 조건들을 좀 주면 하나의 경연대회가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과학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 지식의 수준이 높건 낮건 어쨌든 만들어봐서 본인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이게 조금 탐구를 넘어 가설도 세우고 뭐 날개의 길이든지 빨대의 길이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리포트 해가지고 아이들이 제출하면 그걸로 해서 그 저널 내용을 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아주 간단한 액티비티지만 뭐 강력한 효과를 그 탐구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펭귄 허들링이라는 건데, 펭귄 허들링은 펭귄들이 극지방에서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추울 때 왜 모여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가설이 있잖아요.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럼 이제 재료를 주는 거죠. 시험관하고 뭐 온도계하고 기타 뭐 간단한 재료를 이용해서 진짜 이런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실험 설계를 해볼 수 있을까요? 펭귄을 만들어야 돼요. 펭귄을 어떻게 만들까요? 시험관이 펭귄일 거고요. 네,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그 실험 설계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더운 물을 넣고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열손실이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하면 왜 얘들은 이렇게 배로 안 하고 등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배는 하얀색이잖아요. 왜 이렇게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탐구가 되어요. 그러면 예, 선생님들 이제 아이디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실험 설계 세트에서는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될까요? 예. 한쪽 면은 절반은 검은색으로 한대면가. 네. 뭐 그거는 다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지만 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NST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상품으로 파는 건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한국에도 이 제품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계가 있고요. 달 표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은 까매요. 예, 이게 저 위에는 달력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달이. 예, 날짜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럼 어떤 때는 보름달 같은 게 보이겠죠? 이게 돌아가면 저쪽 면은 검은색이니까. 저는 또 만들어 보셔도. 그래서 그 2011년에는 NSTA를 샌프란시스코에서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내년에는 있으니까 예, 제가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교사 모임이든 한국에서들 이렇게 모시잖아요. 예, 샌프란시스코 미국 서부니까 동부보다 더 가까우니까 좋은 저기가 있으시면 한번 예,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들 중에서. 네, 그래도 오세요.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 걸림돌이 막 보이시잖아요. 요것 넘어 근데 어쨌든 그런 벽들이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교류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리노이 과학전람회인데요. 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 전람회 학생들 수준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거 하나 재밌는 거였어요. 비누,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살균 소독제 엄청 팔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애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재밌는 소재여서. 근데 일리노이에 있는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생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디어는 되게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심사위원들은 좀 학생들이 한 과정을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게 제일 효과가 있을까요? 비누, 물, 핸드, 손 살균하는 거, 알코올. 이게 이거 정답은 비누, 얘들의 실험 결과는 비누였어요. 비누로 손 닦는 게 제일 좀 깨끗해진다. 이거를 소개해드린 또 다른 차원은 포스터 발표라는 하나의 아이디어인데요. 저도 지난 학기 수업을 받고 수업이 맨 끝나는 그날
포스터를 하나씩 준비를 해요. 그래서 포스터가 뭘까? 근데 보니까 학회 같은 데 가면 포스터 발표를 하잖아요. 이렇게 날개가 달린 판을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저희 같이 수업 들었던 선생님들이 지금 포스터를 만들어서 상호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앉아서 포스터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잘 만드셨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거를 종합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의 내가 이런 걸 배웠다는 포스터가 있는데 제 거를 한번 보시죠. 네, 이렇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학교에 돌아오면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 과학 시간에 니들이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떤 애는 선생님 실험했던 게 너무 기억이 나요. 그럼 그 실험에 대해서 애들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야단 맞은 게 기억나요. 그걸로 하고. 그러니까 과학 시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포스터가 조별로 해도 좋고요. 대인으로 포스터 해놓고 그냥 재밌게 깔깔거리고 웃으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과학을 좋아하는 애들은 그래도 선생님 이번에 했던 것 중에 보일샤르의 법칙을 했는데 이거가 실험이 이게 참 좋았고 이런 것들은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을 거고요. 수준 참 다양하겠지만 한번 자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포스터가 유용하겠다는 걸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은 지난 디스커버리 뮤지엄 가셨잖아요. 선생님들 사진을 어디였고요. 예, 다 행복해 하시면 예. 그 디스커버리 뮤지엄의 기본 정신은 놀이와 학습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시카고 칠드런스 뮤지엄의 크게 2층에다가 서울진 그 포스터인데요. 거기 시간 되시면 한번 꼭 가보시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정신입니다. 저기는 인디애나폴리스 디스커버리 뮤지엄. 공룡이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건물 속으로. 애들이 저거 보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어른이 봐도 야 재밌겠다. 여기는 이제 항상 뮤지엄에 오면 이렇게 전문가들처럼 복장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연구하고 애들이 들여다보고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항상 해줘요. 예, 우리도 많이 핸즈온해서 과학관에 보면 이렇게 부스 같은 거 만들어줘서 애들 체험하게 해주고 활동해 주잖아요. 그런 게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들 보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큰 덩어리로 이렇게 꽂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규리가 뮤지엄에 갔다 와서 쓴 거예요. 네, 그림이 여기 막 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좋아한대요. 제가 이걸 보고 눈물을 다시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렸냐? 시카고 칠드런스 뮤지엄은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인벤 발명가의 방이에요. 근데 발명가의 방이 왜 이게 발명가의 방이냐? 지금 이런 스티로폼을 막 이렇게 이 통 안에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중에 꺼내서 자기가 그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날개 모양도 바꿔보고요. 다양하게 자기만의 비행기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도르래가 있거든요. 이게 쫙 올라가요. 빼곡빼기 이게 천장까지 올라가거든요. 탑 천장 그 다음에 빼곡빼기까지 올라가면 얘가 이제 낙하를 합니다.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채용 시간을 하는지 시계를 잴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정말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우리가 탐구하지만 이거 하면서 계속 시행착오 겪을 거예요. 날개 모양도 바꿔보고 질량도 바꿔보고 되게 재밌거든요. 10번, 20번 애들이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학교에서 뭐 해라 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꼭 시카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아주 끝내주는 시설물인데 이거는 자기가 공작을 한 다음에 비디오 제가 계속 카메라로 찍어요. 무비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제작 비디오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줘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너무 아주 관람객 중심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시카고 칠드런스 뮤지엄이 어딨냐면 네이비 피어에 있어요.
네이비피어는 시카고에서 아마 제일 땅값이 비싼 곳일 거예요. 네이비피어 한복판에 여기 1층 건물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셨죠? 네이비피어에 여기 미시간 레이크 보이고 그런 곳에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를 한번 저만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Association of Science Technical Center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과학관, 칠드런스 뮤지엄이 모두 한 290개 정도 된대요. 미국 전역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목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인디애나 여기 있어. 인디애나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뭐 플라네타리움 있고요. 여기 저희 동네에 있는 이거는 시카고 칠드런스 뮤지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칠드런스 디스커버리 뮤지엄이 노말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완전 깔려 있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그리고 애들이 뭐 입장료 내든 뭐 제가 저번에 멤버십 카드 말씀드렸지만 멤버십 카드만 내면 290개의 박물관을 무료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족 공간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다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가를 두 가지를 따져보면 하나는 손가락 돼 있는 시카고 칠드런스 뮤지엄 입장하는데 입구에 있는 도네이션 명단이에요. 그 기업이나 개인이나 엄청나게 도네이션들을 하는 거예요. 뭐 국가 예산으로 이거 다 뿌리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앞에 봐도 뭐 이 건물에 지금 도네이션 명단 쫙 나오잖아요. 지금 COB 건물. 그 도네이션 문화가 좀 일상화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발런티어예요. 이건 뭐 하고 있냐면요. 시카고 뮤지엄에 가면 애들이 이거 가지고 엄청 막 만들어요. 만들고 그냥 가요. 정리 안 해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이거 분해하는 사람이에요. 발런티어예요.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런티어를 해서 뭐 대학생이라면 그 이수해야 될 발런티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채우기 위해서 어쨌든 5분 어쨌든 간에 이 일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이들은 놀게 하고 아이들은 무조건 놀게 하고 그 다음으로 어른들이 한다는 그런 거고요. 그런 거 보면 하다못해 어린이 박물관이 이 정도라면 미국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느낌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울에 삼성 어린이 박물관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290개의 박물관이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게 사실은 미국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는 페르미 랩인데요. 페르미 랩의 재밌는 거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과학의 센터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점하겠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 비자 업무를 봐주는 오피스가 따로 있어요. 그만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런 어쨌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이 정도의 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그런 부분이 좀 부럽기도 하고 사실은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그냥 사실은 혼자서 꿈을 꾸면 이건 사실 공상일 수 있는데 같이 좀 꿈을 꾸고 공유를 하면 하나의 지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많이 꿈을 꾸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한 달 동안 연수해서 많이 꿈꾸고 가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한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우리도 인프라는 뭐 예산이나 그런 것도 적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이런 변모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